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될 때까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에그플레이션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가 뭐냐? 비료업체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솔케미칼을 보게 되면 뭐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재료 쪽은 강자죠. 시장 이용해서 좀 눌림목 자리에서 대응하자. 차량 경량화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앞으로 플라스틱이 고강도만 맞춰지게 되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가족과 함께? 그건 됐고요.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네. 왜 네. 그 전날 미국 시장 급등하는 거 보고 야 됐어 이러면서 이제 또 5월 5일 날 펑펑 긁었죠. 네. 그랬던 긁고 난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오늘 내가 거의 좀 성급했구나. 야, 예, 뭐 성급도 성급이고 아까 뭐 확실과 불확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네. 확실한 건 내가 카드는 긁었구나. 불확실한 건 네, 주가는 이제 노출돼 있구나. 뭐 이런 쪽이죠. 근데 앞서 양봉 대표님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나오시면서 막 화도 내고 가시더라고요. 집중 좀 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화요일, 네, 저 화요일 출연인데 수요일 날을 얘기했다고. 예. 화내시죠. 괜히 출연 날짜. 우리 양봉 오르는 날인데 화요일 날. 아, 그렇죠. 그럼 오늘도 양봉입니까, 그러면? 오늘 저 1%대에서 마이너스 1%대에서 버텨줄 것 같다. 아, 느낌적인 느낌. 네. 기대감이죠, 그냥. 딱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 하락분까지 반영해서 MSCI 코리아 지수가 1.77% 하락. 네. 그러면 한 뭐 2%대 밀렸다가 오늘 1%대 하락 그러면 양봉이네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예측을 예언들을 하시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위험하고요. 바로 10시간 안에 다 증빙이 되는 것들이라. 그렇게 유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잠을 못 자서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 보느라고. 그러게요. 네. 아니 저도 새벽 4시에 이렇게 봤는데 네. 마이너스 5.99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무슨 6% 무슨 피해 금요일 막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네. 자, 바로 분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입니다. 지금 지난 그 FOMC 끝나고 나왔을 때도 왠지 불안한 게 이거 돌파를 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날 딱 보게 되면 단기 추세선에서 딱 멈춥니다. 여기까지만 만들겠습니다. 이게 왠지 찝찝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호재였으면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한 13,200~1300까지 확 들어와줘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거 보고 조금 그렇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추세에서 걸리고 그냥 밀려버리네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른 해석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게 지금 나타난 결론 같고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게 S&P 500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확보가 안 됩니다. 확보가 안 되고 계속 밑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스트 과정이 적어도 다음 주 CPI 발표 5월 11일이죠.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될 때까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쪽의 해석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추가 하락 열어놔야 되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4일 날도 비중을 늘렸거든요. 늘려서 그다음에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봤는데 지금 빌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네요. 기도 매매. 이제 오르기만을 버텨주기만을 기도하는. 그렇죠. FOMC 끝나고 한번 가지야라고 했던 게 이제 다시 기도 매매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앞으로 전략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제가 하는 생각은 현금을 다시 좀 늘릴 겁니다. 네, 늘리는데 주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현금 비중 한 30%대로 맞춰놓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비료업체 말씀드리면서 남의 화학 좋게 봤는데 그 주 뭐 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장중에 가다가 다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압박이 크다라는 쪽으로 나왔는데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이거는 버티면 된다 남해와. 예, 오늘 또 추가로 밀리면 더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비료 수출 가격 동향 보시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글로벌 대표적인 미국의 비료사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400%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에그플레이션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가 뭐냐?
비료 업체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작은 업체들 또 뭐 종자 업체, 비료 업체 다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 어느 정도 성과되고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올라와서 암모니아 가격이 오르는데 거기서 추출해내는 비료 쪽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다가 다들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비료를 더 많이 가져와서 그 작황을 좋게 만들려고 하게 되면 수혜도 늘어나죠. 그렇죠. P와 Q가 다 좋아가집니다. 이거는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맞다고 보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일단 보유 혹시나 사셨으면은 손절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는 게 훨씬 더 실적을 기다리는 마음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죄송합니다. 네, 주가가 일단 네. 손목 거시고 저 뭐, 근데 예. 그 아까 이제 비중을 좀 현금을 좀 다시 늘릴 생각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네. 지금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반등시 뭔가 이렇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냐 아니면 네. 좀 손실이 나더라도 그냥 손절을 하면서 정리를 해서 현금 비중을 늘릴 것이냐. 그게 이제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난 이 정도쯤 그냥 몰라, 그냥 버틸 수 있겠어. 뭐 미국 시장이 추가로 하락해도 버텼다가 나중에 보겠어. 그러면 버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내가 중간에서 정리했다가 손실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뭐 대응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맞는 부분들인데, 근데 약간 좀 짧게 보고 대응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갔을 때는 내가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그랬었을 때 내 성향이 그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손절이건 아니면 비중을 줄여서 추가로 밀렸을 때 다시 사겠다는 입장으로 나가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어떤 내 자신의 성향 판단을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거 그냥 뭐 그냥 다음 주까지 계속 덮어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덮는 게 낫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후자가 좀 더 액티브한 전략, 그러니까 시장에 좀 더 한 발 다가선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비중을 좀 다시 늘려서 한 현금 비중 30%대로 맞출 생각입니다, 오늘은.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네. 어떻게 현금을 비중 늘릴 것이냐 이렇게 의견들이 좀 있는데 네.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 대로 네. 자기 성향 그러니까 내가 멘탈 관리만 된다고 하면 그냥 그러면 덮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지금 이어진 지 5개월째죠. 네. 덮고 5개월째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도 멘탈 강하신 분들은 그냥, 이거 끝나고 다음을 지켜보자라고 하시는 게 좋겠지만, 이게, 보통 이제 끝 마무리 쪽에서 막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 쪽에서 5개월 동안 버텼다가 이제 주변에 악재들 막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리고 여기서 손절하는, 그러니까 성향상으로 봤을 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반대로 보게 되면. 근데 좀 액티브하게 이번 1월 달부터 하락장이 나올 때도 좀 들어갔다 나갔다를 하셨던 분들은 차라리 현금 비중으로 좀 더 높여서.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비중을 한 80%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0%는 덜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에 대한 전략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럼 팔아야 될 때 해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거나 아니면 막 50%, 60%, 70% 그냥 대량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 상황이 다 아시는 것처럼 녹록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미국은 한국보다 다르다고 많이 얘기를 드리죠. 한국은 왜냐하면 한 5개월 전부터 조정을 받았고 많이 싸졌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금리 인상기가 왔는데 그동안에 미친 듯이 유동성이 공급되다 보니까 주가가 평상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속도가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죠, 미국 시장이.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어떤 이 밸류가 훼손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조정은 당연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래도 또 한국 시장에 대해서 PR이 한때는 삼성전자가 9만 원대 넘어가면서 14배, 15배까지 본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실적은 나오는데 주가가 그걸 반영 안 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PR 10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큰 부담은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졌다 그래서 똑같이 커플링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미국과 다르게 싼 상황이다, 밸류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정을 많이 받았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몸은 좀 나아졌어요? 많이 그래도 나아졌는데. 좀, 금요일, 그저께보다는 좀 낫네요. 네, 근데 코가 좀 덜 빨개. 누들픈 거예요, 제가. 네. 많이 좀 나아졌는데 갑자기 목에 힘을 주다 보니까
사례가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일단 국내 시장 한번 네. 봐야겠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줄여야 되는데 뭐 그래도 매수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좀 시장이 올라오면서 나왔던 변화를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화학주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코롱인더나 한솔케미칼, KCC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왔고 특히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변화가 나오는 중이고요. 특히 이제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실적 발표하고 기관이 빠르게 좀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특히 기관 외국인들 둘 다 매수를 했네요. 그런 쪽에서 오랜 횡보에서 벗어나서 거래가 딱 집중이 되는 모습들, 좀 추세 전환의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쪽에서 저희가 화학업체 하게 되면은 보통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원가가 올라가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쪽은 특수화학 업체들이죠. 네. 특히 아라미드라고 하는 탄소섬유라든가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 특히 타이어 업체들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대에서 이 회사가 증여를 했습니다. 차트가 잘 적이 되고 있네요. 홍보하면서. 크게 안 밀립니다. 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뽑아낸 부분들이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자동차 쪽에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정기가 들어오게 되면 타이어 업체들도 지금 주봉이고요. 이제 더 안 밀립니다. 그러면 관심을 둬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또 이제 지금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하락세를 좀 멈추려고 하는 시도가 보인다라는 쪽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단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적어도 눌림목 좀 나오는 가격대 쪽에서 한번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한솔케미칼도 솔직히 전자재료 쪽에선 제일 강자죠. 근데 그 NB 라텍스가 업황이 고점 친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효성 TNC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런 쪽에서 한솔케미칼을 보게 되면 고점에서 많이 밀렸죠. 그러다가 이제 반전 시도가 나가는 쪽에서 뭐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재료 쪽은 강자죠. 이런 쪽에서는 한번 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KCC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이때였죠. 실적 반토막 냈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하다가 결국에는 또 이때 말도 많았었죠. 뭐 증권사 리포트도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실적 회복되니까 주가가 다시 변화가 들어온다는 점 이쪽도 눈길이 가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 세 종목들의 특징은 수급과 함께 변화가 들어와서 차트 보게 되면 사고 싶습니다. 근데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이런 쪽은. 그 약간 오늘 또 시장 동향들 보고 그 다음에 혹시나 대부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쪽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 주가가 돌아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만약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지금 자리가 아니라 시장 이용해서 좀 눌림목 자리에서 대응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K님이 네. 김인수 대표님 기침 소리와 숨 소리가 진료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때가 항상 그래요. 제가 네, 만성 질환이에요? 만성 질환이고요. 그리고 뭐 삶이 종합병원이더라고요, 제가. 그게 다 걱정이 돼서 그렇지. 예, 감사합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가늘고 길게 오랫동안 네. 우리 곁에 있어줘야 되는데라는 마음에서. 그렇죠. 그러다가 저 사람 얘기한 거 샀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뉘앙스. 네, 관리하겠습니다. 그때 와서 그러죠. 아니 저 사람은 왜 병이 더 안심해지지? 아닙니다. 예, 관리 잘하고. 아니 내 농담이고. 그럼요.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김민수 대표님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 네, 손목이요. 네. 설마 코. 이제 코로 바뀌었군요. 네. 네, 그래서 화학주는 한번 좀 볼만하다. 네, 근데 특수한 화학 업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업체들 이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창에서도 뭐 롯데케미칼이 요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이런 쪽이 아니라.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가게 되면은 원전 관련주인데 그동안에 제가 원전 관련주 별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면 중소형주가 움직이는데 그런 회사들이 진짜 원전 관련주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전기술,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이게 원래 핵심적인 원전 관련된 회사들이죠.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한전기술을 봤을 때도
다른 중소형주를 가는 거 지켜보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정부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제 취임식하고 나서 제대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종목들이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장주죠. 네. 이런 게 움직이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추세를 안 밀립니다.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5월 달은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직 5월이 그러니까 우리 김수 대표님도 5월은 좀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FOMC 뒤로. 기준은 네. 바뀌었나요? 아니면 그건 아직 여전한 건가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라는 건 어떤 미국 시장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화되는 거? 네, 국내 시장은 충분히 먼저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저항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저렇게 난리를 치게 되면 국내 시장이 안정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겠죠. 게다가 또 국내 시장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주식은 미리 다 팔아서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파생으로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거든요. 선물 매도를 강화했다, 줄였다, 늘렸다를 통해서 시장을 조절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휘둘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선물의 변화가 나올 때 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그게 안정화됐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자. 근데 차라리 주식 비중이 그렇다고 제가 뭐 30, 40%대가 아닌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될 만한 종목들은 갖고 있되 비중은 이렇게 좀 맞춰가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네. 5월 그러니까 이제 9일에 그 러시아 전면전이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11일 날이 미국 소비자 물고 CPI 발표잖아요. 네. 요게 좀 지나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기대감도 있기는 한데. 저도 거기를 포인트를 맞추는데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매수세가 없습니다. 매도만 있습니다. 딱 보게 되면 어제도 잠이 안 오다 보니까 종목들 돌아가는 걸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은 매도 강도에 비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면은 그를 이 정도 매수세가 이 정도면 많이 싸졌다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반들이 돼야 되겠죠. 그게 아직 나오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다음 주까지는 특히 이제 5월 그 CPI 나올 때까지는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5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뭐 시세 이 정도 빠졌으니 내일 또 빠지고 뭐 이렇게 해가다 보면은 5월 아주 힘든 장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걱정인데 아직 그렇게 비관적이 될 이유는 없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불안한 건 사실. 관리는 해야 된다. 관리는 하자. 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양봉 대표님도 그 K배터리 이제 신정부의 K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차량 경량화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엔 K배터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약간 신선한 쪽에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쪽도 봐야 되겠다는 부분들인데요. 지난 종목 쪽에서 코롱 플라스틱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원래 실적 좋을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좋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점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한때 실적 잘 나와서 움직이다가 조정 잘 받고 이제 다시 움직이는 주봉이나 월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쪽도 친환경차 쪽에서는 신경을 쓰는 분야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컴파운드 쪽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이다 보니까 또 연동돼서 유가와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판가가 그대로 다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런 실적의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회사 코프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인데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현대백화점 현대 쪽으로 넘어가고 네 지금 이제 막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비슷하게 관심은 봐야겠죠. 이런 쪽에서 같이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환경 플라스틱, 뭐 바이오 플라스틱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작년 초까지도 아마 상당한 그 붐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미국에도 그 데니머라는 그 회사 네. 있어가지고 아. 그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정말 고점에 많이 물리긴 했는데 저도 그 되게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바이오 플라스틱 워낙 이 친환경 플라스틱, 썩는 플라스틱 그렇죠. 해가지고 사용처가 무궁무진할 것 같았는데 그런 분야를 떠나서 일단은 그냥 뭔가 어떻게 좀 압축을 해야 돼요? 이 플라스틱,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친환경 차가 연관되는 쪽에 강조를 한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차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받쳐주니까 라는 쪽에서 바라보시되, 그러니까 이 차량 경량화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앞으로 플라스틱이 고강도만 맞춰지게 되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에 관련돼서 효율도 좀 높여야 되고 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자동차 쪽과 관련된 이 플라스틱 쪽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머릿속에 떠오르는 회사가 있는데. 네. 네. 우리 지르십시오. 대표님, 네. 그 떠오르는 회사. 제가요? 네. 지르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아니. 네. 제가요? 예. 근데 그러니까 원칙만 이렇게 차량 경량화 관련주 해가지고 했는데 네. 차량 경량화 관련주, 이 뭐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두 회사는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 말고 또 없나요? 어떻게 하셨죠?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두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명신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차량 경량화 쪽과 관련돼 있는 쪽인데 뭐 다 알고 있어. 이런 거 관심법. 머릿속에 계시네요. 네. 근데 이 회사도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합니다만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싼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장세는 계속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회사가 하는 게 핫 스탬핑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이런 케이스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높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납품합니다. 그런 쪽이다 보면은 분명히 테슬라의 성장과 함께 커갈 회사입니다. 근데 단점은 밸류가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감안하고 주가가 비싸다 보니까 제대로 좀 움직이지 못하는데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쪽도 아마 다음 실적 확인되게 되면 레벨업은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지금은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지금은 일단 시장 자체가 좀 해야 되니까. 네. 김동22님, 루돌프 대표님 반가워요. 인사 대신 전해드리면서 삼양사는 어떻습니까? 삼양사요? 네. 삼양사는 지금 기존으로 보기엔 나쁘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또 삼양그룹 쪽이 그렇게 완전 적극적으로 친화적으로 나오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같은 음식료 관련된 쪽에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비춥니다. 네, 그냥 어느 정도 반등 나온 뒤에 차라리 남해화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데 남해화하게 완전 꽂히셨는데. 네, 남해화에 꽂혔습니다. 예, 그쪽이 더 나을 것 거기서 같습니다. 물린 거 아니에요? 물리진 않았어요. 물리진 않았고 지난 목요일 날 산 건 물렸죠. 네. 아니 왜냐면 네. 삼양사에서 네.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을 하거든요. 그 네. 부분을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댓글창에 올라온 게. 성장 동력은 되는데 지금 시장에도 맞는 종목이긴 한데 회사가 전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런 시장에 맞게 대응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비중이 것 그렇게 같고요. 크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막 성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LG화학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효성 쪽도 다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커져 나가는 것 대비해서 기존 매출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진 않다는 얘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장 너무 겁먹으면 안 되겠죠? 너무 겁먹지 마시되 좀 이거 가지고는 좀 힘들겠는데 하는 종목들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현금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빠른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녁 때 숙면을 취하시고 뭐 아까 어떤 차가 좋다고 하던데 하여튼 숙면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미국 시장 보고 있으면은 잠이 안 와요. 미국 시장 보다 보면은 네. 그래서 제가 보질 말아야 되는데 이게 또 다음 내일 전략을 세우려면 제가 8.15 안 나오면 그냥 숙면하죠. 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을 뵈야 됐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내일도 또 토요일 오늘이 금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8시 저녁 8시에 또 우리 그 최초 공개 시장 한 주간 마감하는 게 있으니까 떨립니다. 그때, 네. 또 한번 분석하셔서 네. 또 많은 분들 그때 댓글창에 또 들어오실 거니까 그때 실시간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욕먹 예.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건강 관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